말은 상생이라는 상생이란 말은 어느 프랜차이즈 본사나 다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실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때 그 구체적으로 하는 본사를 저는 솔직히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이야.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야,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되게 꿉꿉해요. 좀 축축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브랜드는 꿉꿉하지 않고 바삭한 브랜드입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잖아요. 오늘은 조연 배우가 그간의 어떤 조연 생활의 시기를 거쳐서 주연으로 된 무슨 말인가 이게 싶으실 텐데 그런 또 스토리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파사드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야, 인싸 감튀.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랑 관련 없습니다. 예, 인싸맨 아니고요. 야, 근데 이제 친숙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감자 캐릭터가 있는데 감자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것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매장 앞에 배너들 보면은 국내 최초 프렌치 프라이 전문점. 근데 또 감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시즈닝 한계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싸감튀라는 감자튀김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하우진 F&B의 대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야, 이 매장이 녹색으로 이쁘게 둘러져 있는데 녹색은 어떤 의미죠? 녹색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너무 안정을 좀 주고 그런 아늑함을 주고자 녹색을 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야, 이게 지금 거울을 비스듬하게 달아놓으셨는데 이 이유가 있으실까요? 애들 그냥 SNS 같은데 자기들이 이제 포토전식으로 셀카가 너무 잘 나온다고. 근데 테이블이 되게 좀 짜임새 있게 들어갔다. 쪽이 이제 주방이고요. 자, 여기가 몇 평이죠? 매장은 12평인데 주방은 3.5평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약간 본점을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오픈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컴팩트한 상태에서 최대 효율을 내봐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더 그레이드를 시킨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니까. 시즈닝이 종류가 12종이잖아요, 대표님. 네. 인사를 하면 시즈닝 하나를 주신다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케찹 같은 거는 일반 감자튀김처럼 똑같이 나가는데 이제 애들이 감자튀김 또 케찹에 찍어 먹는 애들이 있고 뿌려 감자처럼 뭐 쉑쉑식으로 흔들어 먹는 애들이 있는데 피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매하려면 케찹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싼데 이제 그걸 애들한테 좀 더 부담을 주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다가 그냥 주는 것보다 요즘에 조금 없어져가는 애들의 인싸 문화 그런 걸 한번 부각시키고 싶어서 인싸하면 시즈닝 무료. 야, 그렇게 잡았습니다. 12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이. 네. 아직은 학생들이 학교하기 전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만 한 명인 건가요? 아니요, 하루 종일 저희는 지금 하루 종일? 계십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오픈이 11시인데 매니저님이 10시 30분에 출근하시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전처리 후처리 과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튀김이라면은 튀김을 꺼내서 파우더 같은 거 버무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본사에서 어차피 다 일부 가공돼서 나오기 때문에 30분 전에 와서 기계 켜고 기름 데우고 기본적인 청소. 야,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튀김기 2대가 있는 거고, 네. 여기는 이제 팝콘, 시즈닝이 이렇게 있고, 야, 그다음 여기가 지금 보니까 음료가 이게 캔으로 나가는 게 아니네요. 네, 다 탄산 디스펜서로 저희가 이거 직접 다 제작한 겁니다. 근데 주방이 되게 심플하긴 하다. 간혹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팝콘 이게 이제 저희가 감자튀김 같은 걸 담아드릴 때 항상 밑에 같이 넣어드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감자튀김의 양을 줄이기 위하고 푸짐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네. 감자튀김의 양은 변함이 없고 사실은 이게 팝콘을 저희가 처음에 넣은 이유가 저희 스태프들하고 임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팝콘이 약간 기름 냄새를 잡아줘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왔을 때 좀 더 기름 냄새가 덜 나게끔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팝콘을 넣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정말로 서비스로 이렇게 드린다는 거. 바삭하네요.
두 분이 들어올 때 이렇게 바로 튀기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자튀김 메뉴가 9종이고 네. 시즈닝이 12종이잖아요. 인싸감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네이밍. 인싸라는 게 뭐 저희 때도 인싸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또 네. 요즘 MZ 세대 때 음식이든 패션이든 뭐 소품이든 인싸템이라는 용어도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되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의적으로 또 요즘에 MZ 세대들한테 저희처럼 기성세대가 볼 때 조금 모질한 인사. 인사로 연관시켜서 있네요. 네. 프렌치 프라이 전문점이잖아요. 네. 서브가 메인이 됐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대다수의 우리 소비자들은 사이드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이드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매운 닭발에 항상 곁들여 먹는 사이드가 주먹밥이거든. 근데 그런 사이드를 메인 음식의 보완을 위한 그냥 사이드의 개념이다. 네네. 이 감자튀김은 사이드지만은 또 사이드의 성격하고 좀 다른 게 제 아는 선배가 지방에서 이제 정말 큰 패스트푸드점을 2개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 선배가 이제 감자튀김 매출하고 햄버거 매출이 어찌 되냐면은 햄버거의 70% 정도의 매출이 나온대요. 감자튀김이요? 개수로. 그리고 애들이 감자튀김은 뭐 정말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감자튀김은 또 패스트푸드 매장 말고는 접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없죠. 없죠. 그리고 항상 이제 저는 예전부터 제가 다른 거를 경영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절대로 유행을 타서는 안 되거든요. 유행을 탄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선발대들은 돈을 벌지언정 후발대로 온 사람은 크게 조금 손해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거기서 많은 손해를 보고 하는데 유행을 탄다 안 탄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저는 정립을 시키고 싶어요. 뭐냐면 과연 내 학창 시절에도 이거를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 근데 감자튀김은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고 그때도 자주 먹었고 그래서 세월이 검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메인으로 와도 경쟁력이 있겠다. 전형적으로 주거단지를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거의 예상과는 비슷했어요. 연령층을 어차피 초중고등학교나 MZ세대까지 타겟을 삼았는데 근데 거기 예상치에서 또 벗어난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배달을 한 지가 한 2-3 달밖에 안 됐거든요. 배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른들이 맥주 안주로 저도 사실 지금 맥주 안주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치킨 한 마리보다 같은 값에 양도 너무 푸짐하고 종류도 저희는 세트에서 뭐 맥주 안주 할 만한 뭐 치킨부터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시켰는데도 지금 인싸팩 세트도 12,000원, 네. 거감 세트도 12,000원. 네. 그럼 치킨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약간 구색이나 양이 경쟁력 있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 넷플릭스나 여러 드라마, 영화들을 볼 때 되게 꿀템이겠다. 홀이랑 포장 배달이랑 비중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배달을 8월 달부터 시작하고 초창기 때는 이제 거의 홀이 한 6대4, 7대3으로 많았죠. 네네. 근데 이제 홀이라는 건 그냥 포장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이제 배달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날도 쌀쌀해지고 그리고 배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아까처럼 맥주 안주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나서 지금은 배달이 한 거의 7? 홀 3인데 중요한 거는 근데 홀이 줄어들어 아니죠. 그거는 홀에 예전에 6하고 지금 홀에 3하고의 매출은 똑같죠. 이거는 이제 객수의 증가다. 그렇죠. 배달 쪽으로만 많이 매출이 쏠리게 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에 수수료, 영향을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그 감튀가 지금 보니까 막 포짜 1,800원부터 중짜 2,700원, 대짜 4,900원인데 객단가가 뭐 한 2,100원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지금 어느 정도 평균선으로 형성된 단가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이제 평균 객단가는 3,000원 후반, 배달은 최소 훨씬 수준 금액이 올랐네. 있으니까 더 올랐는데 저희는 이제 객단가의 장점이 뭐냐면 사이드는 거의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요. 애들이 어디 무슨 분식집에 가서 콜라 하나 시켜 먹으려도 캔콜라 이만한 게 한 2,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200원씩 이 정도 가격대니까 그냥 안 시켜 먹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메인에서 사이드하고 디저트가 합쳐지니까 객단가는 거의 이제 4,000원에 이번 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와. 또 이게 저는 사전 미팅 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감자에도 이 차별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자튀김을 왜 미국산을 쓸 수밖에 없냐. 미국산을 또 최고로 지주고 감자튀김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국산 감자 업체도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막 계속 미팅도 하고 있는데 국산 감자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아서 워낙 좋은 토양에서 워낙 좋은 거름을 먹고 자라니까 수분이 많아서 이거 튀김시켜보면 산화가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튀김으로 맞지는 않아요. 튀김으로는 맞지 않는 거. 미국의 감자튀김은 어차피 주식이고 또 미국 걸 제일 알아주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뭐 제일 유명한 회사 저희는 또 원래 유통업을 제가 10년 넘게 지금 지금 했었으니까 유통을 같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는 이제 배달용하고 일반 여기서 바로 홀용하고 감자튀김이 또 달라요. 왜냐면은 배달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코팅을 하고 그러면서 산화를 좀 더 방지를 하고 이것도 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흔한 패키지잖아요. 네.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튀김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배달하고 나서 눅눅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감자튀김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포장을 해서 집으로 나는 제일 빨리 가지만 집에 가서 열어봐도 눅눅해지듯이. 근데 라이더들을 쓰면 이제 여러저러 날씨부터 변수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그런 외적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보자 싶어서 포장지 자체에서 최대한 습기가 위로 덜 올라오게끔 밑으로 최대한 분출을 시키면서 저렇게 다 저희가 특수 제작을 한 겁니다. 이 준비가 꽤나 오래 걸리셨겠네요. 오래 걸렸죠. 자문도 브랜드 받고. 전체도 좀 약간 기획하고 준비하시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년 6개월. 이 시즈닝도 그러면 사실은 다 저희가 주문 제작한 거죠. 유통업을 10년 넘게 하셨으니까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라인업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후발주자들이 카피 브랜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문턱을 진입장벽을 좀 높이고 싶었고 사실은 전문점이라는 게 어느 한 분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모방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유 경쟁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네네. 차라리 못 따라오게끔 진입장벽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 이런 식으로 자체 개발 소스 시즈닝 다 비용이겠죠. 일반 처음 보는 매장이 몇 개 생기고 몇 개가 팔릴 줄 모르는데 저걸 다 주문 제작하기도 그렇죠. 힘들고 자체 개발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 뭐 거기서 조금 그래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가맹전주님하고 상생한다고 해놓고 말은 상생이란 말은 어느 프랜차이즈 본사나 다 쓰는 용어입니다. 아, 그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실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때 그 구체적으로 하는 본사를 저는 솔직히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이야.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기계들이 보니까 음료 디스펜서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기계 그리고 슬러시. 네. 그러면 가맹점에서 돈이 많이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두죠, 원래는.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세 개의 기계들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탄산 디스펜서의 콜라 음료수, 이거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든 누가 보든 마진도 높아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가성비도 좋아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이 탄산 디스펜서 기계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문제는 이 탄산 디스펜서 기계를 구하는 데가 대한민국에는 두세 군데 큰 음료 제조회사, 정말로 유명한 제조회사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주는 조건이 뭐냐면은 한 달에 본인들 시럽을 얼마 이상 써야지 이 기계를 무상으로 렌탈을 해줘요. 그러면 그만큼 음료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역에 보통 뭐 정말로 큰 쿠쿠 매장 정도?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저희한테조차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들자 했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멕시코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아, 현지에서 직접 제작을 네. 해서 들여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탄산 디스펜서만 낳고 봤을 때는 아까 정말 큰 대기업의 음료수 회사 2개 말고는 단독으로 취급하는 건 저희밖에 없을 거고.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가격도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점주만 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점주님들은 가성비 좋은 탄산음료를 취급을 할 수 있는 거고. 기계도 직접 들어오면서 뭔가 가격적인 그런 것도 있나요? 훨씬 있죠. 분명히 이거는 만약에 점주님들은 간혹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매장이 혹시나 안 되면 정리라는 것까지 미리 염두를 내두고 안 될 경우를 생각하시는 점주님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점주님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날리겠지만 이거는 수요가 정말 아, 많거든요. 수요가 많으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처럼 이제 비용 얘기하셨는데 기계에 대한 비용. 아이스크림 국내에서 취급하는 데가 많아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가. 네네네. 근데 평균적으로 한 600만 원 선이거든요. 근데 600만 원 선인데도 보통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말고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1,500원을 파는데 600만 원 기계값을 뽑으려면 4,000개를 팔아야 돼요. 어떻게 이거는 기계에 대한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이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겠죠. 기계값이 싸면 되겠죠. 저희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같은 경우는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세웠는데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또 직접 제조를 해서 가격은 정말 싸게. 기계를요? 네. 야, 이런 브랜딩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일단은 우리 브랜드가 사이드에서 메인으로 온 최초의 전문점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의 유사 브랜드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뭐 탕후루 이런 것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주님들이 애꿎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투자를 해서 진입장벽을 높여놔야 서로 상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장 입장에서의 투자비는 낮추고 브랜드 차원에서의 진입장벽은 높이고 운영단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1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도 말씀해 주셨고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저 지금 심볼부터 브랜드의 어떤 로고, 이런 포스터, 그리고 플레이스 보니까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되게 유니크해. 그런 걸 나중에 그 가맹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다 쓸 수 있고, 국내에서 이제 영상 제작 그리고 뭐 방송국에 뭐 PD를 배출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 네네네. 저희 회사에서 장학금도 좀 지원해주고, 어차피 다 나중에 PD나 영상 제작을 할 친구들이니까 그 전공이니까 이거를 계속 학기별로 한 몇 개 정도는 테스트 삼아 너희들도 경험 삼아 만들어주라. 그러면은
너희도 우리 매장에 너희 작품이 나올 거고 야. 우리도 계속 변화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보통 분기별로 한 5에서 8개 작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스율은 어떤가요? 저희는 로스율 제로죠.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치고 비워줘야 돼요. 왜냐면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 근데 저희는 4, 5일 정도 냉동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 분말도 녹지가 않아요. 오늘 좀 남아도 그게 그 다음날 매장 열 때까지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튀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올 때 자체는 냉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통기간에 맞게끔 이제 최소 필요한 수량만 주문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런 게 없죠. 아, 근데 떡볶이가 있네요. 야, 근데 이게 그냥 떡볶이랑은 조금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떡볶이를 네. 저희가 또 뭐 직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네네. 저희가 어차피 애들한테 항상 다양하고 좀 질리지 않는 맛을 주기 위해서 이게 일반 떡볶이에다가 이제 통떡에 아, 이 중간에 있는 게. 그냥 콘치즈 또는 이제 모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두 가지 둘 중에 정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들 좀 다양한 또 맛을 주고자. 우리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또 10년 넘게 하셨던 유통업의 노하우, 가맹점 친화적인 정책과 판단, 그리고 지금 아이템의 장점, 또 운영적인 편의성 다 봤는데 가맹사업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오픈만 차려주는 게 아니고 쭉 가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본사의 차별화, 좀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매장이 계속 또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하는 게 이제 또 본사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좀 생각이 있으신지. 가맹점과의 상생을 하자 하고 네네네. 싶다. 근데 상생을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저는 뭐든지 심지어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상생을 하기 위해서 본사는 뭐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자체는 두리뭉실한 거예요. 점주님들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점주님들은 직관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돈을 많이 벌고 싶답니다. 근데 그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월 1, 2억 몇 천만 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네네.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품을 나은 정도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점주님의 니즈는 그걸로 정해져 있고 그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만 있으면 되겠죠. 첫 번째 뭐냐? 장사가 잘 돼야 돼요. 당연하고. 두 번째 그 잘 되는 이면 속에서도 많이 남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장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뭐 본사에서 신제품 개발하고 이런 거는 뭐 저희가 더더욱이 알아서 할 거지만은 요즘에는 다 홍보지 않습니까? 홍보 마케팅. 그럼 본사에서 가맹점을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아끼지 않습니다라는 말로서 참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을 자세히 보면 가맹점주님을 위하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본사의 가맹사업에 대한 홍보의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평택에 이 매장이 있지만 이 점주님한테 도움이 되는 홍보는 뭐냐? 이 지역에 대한 홍보래요. 그렇죠. 전국에서 이 인사감기 홍보를 한다고 해서 평택 점주님한테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무슨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매달 당연히 저희들 어떤 정도의 일반 프랜차이즈만큼의 로열티를 받겠지만은 저희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당근, 평택 어디가 뭐 이런 SNS 같은 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광고에 대한 그 비중을 저희 본사의 거의 한 달에 마케팅 비용의 몇 프로만큼 무조건 그 매장별로 다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본점이지만은 가맹점주의 매장이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마케팅을 똑같이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가맹점주님의 매장에 대한 홍보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할까에 대한 그 개념인데 그 일환으로 탄산 디스펜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슬러시 기계, 자체 제작, 그리고 시즈닝 10원이라도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메이크, 그 애목교 수랑 같은 경우도 이제 협의 보면서 네 그렇게 해서 조금의 더 마진이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딴 데서 1,000원에 들어오는 거 우리 점주님한테 900원에 드리면 100원은 점주님이 더 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구체적으로 실천할 겁니다. 혹시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수익을 원하시고 하면은 저희 같은 브랜드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대신 계산이 서는 정도의 수익에 대한 브랜드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어떤 브랜드보다 계산이 서는 브랜드지는 않겠나 싶은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수록 다른 탈출구를 찾는 것보다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하시는 게 더 큰 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창업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섣불리 이렇게 들어오셨다가는 정말로 힘드신 마음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생각에서 힘들어지실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에 어떤 창업을 고민 중이시다면 고민에 검토를 해보시고 항상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머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